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엄청난 양의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들이 소유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상인데요. 관련 소식 박현경 기자와 알아봅니다. 자, 박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창 거품이 있었을 당시 미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열기 엄청났는데요. 엄청났었죠.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시 한번 주택시장에 이처럼 해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건물을 너무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요. 또 크레딧 체크를 설렁설렁해서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비이성적인 과열에 의한 것 역시 아닙니다. 음흠. 이번에는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인데 네.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세상을 대거 떠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베이비 부머가 그 세대가 소유했던 주택들이 아주 대량 매물로 나온다는 얘긴데요. 네. 도대체 얼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걸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2017년부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거 삶을 마치는 것으로 보이는 그때 이미 시작이 됐죠. 네. 이 2017년부터 10년 단위로 오는 2027년까지를 보면 전국에서 주택 소유주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8채 가운데 한 채꼴이 매물로 나오는데요. 오, 많이 많은 나오네요. 거네요. 그렇죠. 전체 수로 따지면 900만 채 가까이에 달하는 겁니다. 네. 그전 10년 동안 700만 채가 나왔었는데 아하. 그보다 200만 채가 더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후에 2037년까지 더 길게 보면 아하. 4채 중 한 채꼴. 아이고 4분의 1이네요. 네, 네. 거의 2,100만 채의 주택들이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의해서 비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진로우의 주택과 도심 경제 부문 이씨 로맴 시니어 디렉터가 추산한 수치인데요. 2,100만 채, 이걸 그냥 들어도 엄청나게 많은 수치지만 이걸 이전 수치와 비교해 보면 더 실감이 잘 납니다. 부동산 거품일 당시 10년간 새로 지어진 주택 수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입니다. 네. 이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사실 부동산 거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들이 그때 아주 쉴 새 없이 새로 짓고 새로운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건설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2배라면은 이건 정말 많은 수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이 주택난이 좀 심각한데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좋은 거 아닐까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허. 주택 시장을 보면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은 지 꽤 됐죠. 매물 부족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매물 부족으로 집값도 계속 오른다는 평가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택을 장만하지 못해서 비싼 렌트비 내면서 허덕인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유한 주택들이 매물로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되면 당장에는 이 불붙은 매물 부족 현상에 소화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허허.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예요. 매물은 많이 쏟아지는데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한테 그 주택이 다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어떤 이유가 있어서예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인구 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수는 그 어느 세대보다 훨씬 많은 편이죠. 숫자가 네, 많죠. 많죠. 네. 베이비 부머 다음 세대인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수는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구 수만 놓고 보더라도 수치상 훨씬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 주택 매물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나온다.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가 이들 매물을 모두 다 산다고 해도 남아 돌 것이라는 허허. 분석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긴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아하. 매물을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재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살에서 64살 사이, 물론 여기에는 베이비 부머 세대도 포함됩니다만 어허. 이 세대들은 그 전 세대에 비해서 주택 소유를 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2000년 이후 소득은 거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고요. 뭐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죠. 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유한 주택은 크기로 봤을 때 규모가 좀 큰 편에 속하죠. 그렇죠. 네, 네, 네. 한마디로 단순 규모만 따졌을 때도 어허.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네. 그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주택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많이 없을 겁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그림의 떡이란 말이 이 말을 탁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베이비 부머가 내놓은 매물들을 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인구수, 네. 두 번째가 이제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거예요? 바로 로케이션, 지역입니다. 아. 전국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 많긴 하지만 특히 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은퇴 지역이 있죠. 그렇죠. 베이비 네. 부머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 은퇴자들이 모여 사는 은퇴촌이 생겨났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플로리다주 플로리다주. 네, 네. 있습니다. 어허. 애리조나주, 네바다주도 그렇죠, 그렇죠. 은퇴자들이 꽤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그리고 러스트벨트, 이 오하이오와 펜실베니아주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은퇴자들이 몰리는 건 아니지만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이곳에도 나이 든 시니어들이 많이 거주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 여기서 앞으로 20년간 주택들이 매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여기서 한 2시간 거리인 팜스프링에도 많이 은퇴촌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니 근데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젊은 층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젊은 층 대부분 아하. 이쪽으로 거주지를 별로 옮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찬밥 더운 법 가릴 때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무리 주택 구입이 힘들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은퇴촌으로 가면 집을 살 수 있다고 해도 별로 옮기려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밀레니얼 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도시나 아니면 도심 지역 인근 외곽입니다. 힙한 레스토랑이나 가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많이 즐비해 있고 그리고 또 와이파이가 강력하게 잘 잡히는 그런 동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는 예상하시다시피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시애틀, 캐피톨 힐, 그리고 달라스 외곽, 프리스코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뭐 좋은 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에 네, 비싸고 뭐 이렇게 좁은데 남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에 그러니까 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밀레니얼 세대 등 젊은 층은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은퇴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계속 비싸고 매물이 없는 지역에 살 가능성이 크고요. 하하. 이 말은 매물이 부족한 곳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반면 스몰타운, 지방 도시의 경우 매물만 늘어나고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허. 한때는 은퇴자들에게 인기 있고 값비싼 주택들이 몰렸던 좀 잘 정돈된 느낌의 그런 지역들이 심하게 얘기하면 유령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게 뭐 좀 심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어디죠? 저 얼바인 쪽 같은 데서는 이제 또 젊은층이 잘 안 가려고 하고 오히려 한인타운을 더 선호하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초점을 줄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식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죠. 네. 네. 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은퇴촌에서도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요. 네, 벌써부터 변화를 주는 은퇴촌이 많은 건 아닌데요. 하지만 앞으로 대거 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령 도시가 좀 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것이란 설명이죠. 네. 일부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은퇴촌 중에 나이 제한을 두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뭐 55살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나이 제한을 없애고요. X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게 매력을 끌만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학교나 놀이터나 뭐 그런 젊은 층이 자녀들을 데리고 살 만한 동네로 꾸민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중시하는 와이파이도 한층 강력한 걸 설치할 수 있게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신기술도 많이 접목시키는 그런 도시들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퇴촌에 점차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고 도시 자체가 좀 젊어질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네. 실제로 뭐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애리조나주 외곽에 위치한 선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1960년 1월 1일 은퇴촌으로 공식 오픈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지금 3만 8천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네. 오늘 2027년까지 선시티에 거주하는 인구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세상을 뜨거나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이제 살려고 떠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노인들을 케어해주는 시설로 들어가거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길게 2037년까지 보면 선시티에 있는 주택 3분의 2가 비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젊은 층이 이 선시티로 이주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매우 낮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선시티에서는 차세대 주민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로 이 커뮤니티 사진과 영상을 홍보하고 있고요. 네. 뭐 레크레이션 센터 같은데 와이파이가 무료로 잘 된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은퇴촌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젊은 층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그러나 저러나 정말 앞으로 30년 내에 2천만 채? 2,100만 채요. 2,100만 채가 지금 나온다니 이것도 더 걱정이겠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